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에 MBN 뉴스 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당분간 정쟁을 멈춰야 한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어제와 오늘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각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 두 분의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정치 현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북한 관련해서 또 권력구조 개편 관련해서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른 여야 교섭단체 연설 평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두 분 모셨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선 의원입니다. 소개가 뭐 비중 있는 초선이라고 중진급으로 생각하고 모셨으니까 오늘 정말 영광입니다. 시청자들을 좀 편안하게 정쟁하지 마시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평가를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합니다. 권력기관, 선거제도, 개헌 이렇게 3대 정치 개혁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평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정쟁을 자제하고 협력해 주십시오. 또 서지현 검사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가히 쇼쇼쇼 정권이네요. 국민의당은 맹탕 연설이에요. 바른정당은 접촉불량 연설이라고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한풀이 보복 정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 사화를 만들고 있다. 이거는 뭐 조선시대에 들었던 그 뭐 김효사화 뭐 이런 거 얘기하신 모양이죠. 문재인 사화를 만들고 있다.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올림픽 가상 평화는 짧고 북한핵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 더불어민주당 기승전 문정부 탓 허무맹랑하다. 국민의당 반성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바른정당 전형적 분식 연설이다. 이건 뭐 분식회계할 때 들어보던 얘기인데 분식 연설이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밀양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화재에 이어서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이 그리고 슬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에서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끈기 있게 혁신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불과 한 달여 만에 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참화가 또다시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안전한 대한민국이냐고 성난 국민들이 따져 물었지만 집권 여당은 남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연설 내용을 42초씩 공정하게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야당에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예, 그래야죠. 예, 그러시죠. 뭐. 그러면 백승주 의원 말씀 주십시오. 예, 그 원식 대표 연설을 제가 현장에 들었습니다만 의미 있게 들었던 부분만 하나 제가 들면은 그 밀양 참사, 사회 참사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책임을 피해가지 않겠다. 무한 책임을 진다. 이건 참 듣고 싶은 얘기였고 다른 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당 대표의 연설은 문재인 정부 범실론, 문재인 선거 공약 범실론,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는 기조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말씀 주십시오.
박종진은 누구죠? 박용진 의원입니다. 그 약간 이제 안타깝게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반응, 다른 당의 반응, 또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연설에 대한 다른 당의 반응들을 보면 다 비판조예요. 그렇네요. 근데 제가 대변인 할 때요. 이제 민주당 대변인 할 때 오래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참 주의하려고 그랬던 게 다른 당 대표의 저 연설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평가들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당 대표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으면 그날 그 최고위원회 같은 걸 안 열었었어요. 그래서 주목도를 그쪽이 더 이제 높이도록 했었는데 이게 저기 하여간 뭐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런 뭐 국회에서 서로의 배려가 사라져가지고 대변인들이 뭐 끝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그냥 그 다른 당 대표들의 연설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적인 걸 내놓는데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조금 이게 저 야당 포지션이라서 너무 정부 비판 쪽으로만 몰고 가셔서 그 자유한국당이 집권 9년을 했던 정당인데 그 정당으로서 어떤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 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를 조금 넘어설 수 있는 제안 같은 걸 좀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서 되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비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새겨 들을 건 없는 것 같고요. 잘 골라 들을 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우리 18세 백 의원은 저 무한 책임이라는 얘기를 참 들을 만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골라 듣는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18세로 선거 연령을 이제 낮추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전에 자유한국당 스탠스에서 조금 이제 변화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화된 상황에 이제 맞게 좀 달라진 거라서 환영을 하는데 거기에 또 무슨 그 아이들의 취학 연령을 7세로 낮추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성태 대표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는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 그것이 대단히 우리 지도부 인식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지도부 인식은 개헌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개헌 중심 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개헌의 적극적 입장을 담아냈던 것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 폭로가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 국민들 실망이 뭐 이만저만이 아닌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시죠? 예, 저도 직장에 다니는 딸을 둔 입장에서 그 사건 자체는 매우 불행하고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좀 끌어들인 건 경강부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논리를 맞추려고 한다. 공수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검찰청 안에 어떤 조직 문화,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속에 또 우리 사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가 어울려져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지 공수처가 있었다면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공수처를 끌어들이는 것은 좀 경강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박용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번 서지현 검사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런 직장 내 추행, 성희롱 문화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없어졌겠느냐에서는 좀 다르죠. 다른 문제인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서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검찰 내에서는 그냥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외부에 검찰을 감시하고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사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차단되거나 지금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쉬쉬하고 덮어놓고 있었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덮어. 이게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범죄 행위잖아요. 그래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공수처라고 하는 새로운 견제 수사기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 당시에 참 불행하게도 이제 서지현 검사가 당시에 좀 더 용감했더라면 아쉬운데 힘들었겠죠. 저는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일을 지난해 연말에 우리 박상기 현재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겠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도 왜 다루지 못했는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국민들 모두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확인해 볼게요. 대신 그 최교일 의원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면
기자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으면 되는데 그 어젠가 그제 그 회의 때 자리도 피하고 기자들 없어질 때까지 숨어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온 국민 앞에 그 당시 검사의 주요 간부였던 최교일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피해 다닌다.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는 검찰 간부였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간부잖아요. 그 부분은 오늘 오후에 상당히 오해가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서지현 검사가 자체 의논에서 밝히지 않기로 했는 그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이 검찰청에 법무부에서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최교일 의원이 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죠. 어쨌든 그 부분이 일어나고 그때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 의원도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그러니까 했죠. 그 말씀이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쉬쉬하고 사과를 주선하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교일 검사가 이런 형법상의 어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는 검사의 간부 입장이었다고는 야 이거는 우리 현행법 위반한 거고 이거는 조치 취해야 되는 거야라고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문정 검사가 이 문제에서 얘기하니까 왜 들쑤시고 다니냐고 그렇게 윽박질 필요는 없었던 거라는 저 생각입니다. 화를 안 낸대잖아요. 예. 그 문제는 뭐 당사자들이 나중에 설명이 되고 조사 과정이 나오겠지만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입장들이 좀 다르죠. 이게 친고죄 그 당시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하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수사가 가능한데 조사도 가능하고 징계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 당시로는 여성은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조사단이 또 꾸려졌으니까 진상 조사가 잘 돼야 철저히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교일 의원이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과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만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다거나 그러면 저는 여야를 떠나고요.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질 부분들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 책임으로 넘어온다니까. 근데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법무부 장관 오전에는 그런 이메일 받은 적이 없다 했다가 오후에는 받은 것을 확인해 줬어요.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개혁의 경고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검찰 개혁. 그리고 또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무슨 도대체 이게 기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북 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 음해 공작을 하지 않나. 이 부분은 뭐 야당도 조금 같이 힘을 보태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거 대단히 잘못되었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개탄스러운 일이고 뭐 이것도 수사 중에 있지만은 보도된 내용대로 하면 개탄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각사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정원이 갖고 있는 우리 체제를 지켜내는 이런 고유한 기능이 폐마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고칠 거는 고치고 또 유식은 유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정치권의 논의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견해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거나 분석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거든요. 특수활동이 필요한 건 맞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활동비를 꺼내가지고 말이에요. 청와대에 상납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야당 정치인이나 그 상대 지난 정권의 정치인들 들쑤시고 뒷조사하기 위한 걸로 쓴다고 그러는 건 이거는 나라 지키라고 총칼 쥐어줬더니만 서울로 총불이 돌려서 쿠데타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서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쳐야 된다는 입장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견이 없습니다. 예산이 적법하게 예산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주고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용도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쁜 거 아니면 고쳐야죠. 그리고 두 분 모셨으니까 이제 북한이 말이죠. 돌연 금강산 공연 취소했잖아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이제 차질 빚는 거 아닌가 우려했는데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을 하고 우리가 타고 올라간 비행기 타고 지금 다 왔죠, 지금 양양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선수촌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의도, 북한의 행보와 지금 빅터 차 대사 임명 철회된 거 아니에요? 지금 내정 철회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코피 전략 논란 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의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아, 그래요? 일단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빅터차만 하더라도 상당히 매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네.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 별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자라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아주 부분적인 타격 전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제 타격 입장인데 그 부분을 반대했다. 그거 23만 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데 네. 어떻게 그걸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미 아그레만까지 끝난 그 주한 미국 대사의 그 자리를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그런 분석이 맞다고 그런다면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과 그 핵심 인물들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 전쟁 관련 참가국 20개국의 그 외무부 장관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했죠. 근데 그때 재밌는 건요. 왜 미국이 굳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던 국가들을 소집했었느냐.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는 외무부 장관이 참여했는데 왜 미국만 국방부 장관이 참여했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미국이 그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전 설명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이 이번 그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거 잘했다. 그리고 남북관계 대화를 열어가는 것도 잘했다고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했던 약속, 사전에 합의했던 것들 다 뒤집는데 무슨 호떡 뒤집듯이 저렇게 하는 거 아주 안 좋은 태도다. 신호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신호가 안 좋고 또 미국한테도 신호가 대단히 안 좋다. 좋지 않은 신호죠. 이런 태도가 북한은 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이 가져온 여러 좋은 영향을 다 깎아먹는 짓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라서요. 글쎄요. 남북관계 주도권 내가 있다라고 흔들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흔드는 건 다른 게 흔들리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도 그 북한에 대해서는 오늘 박영균 의원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요? 근데 남북한 1차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이 할 때도 출발할 건데 하루 연기를 했거든요. 저도 북한 전문가로 활동할 때 2000년 4월에 평양을 가려고 북경에서 고래항공을 타고 북한에 짐을 실었다가 잠시 기다려달라 하더니 3박 4일 기다려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번복하는 게 일상화돼 있어요. 많은 우리 박영진 의원이 지적처럼 이런 부분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북한이 철저하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입장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악용 안 당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빅터차 문제 저도 심각하게 봅니다. 빅터차의 그 코피 전략의 그 입장을 보면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입장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빅터차를 대사 임명을 철회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균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고요. 우리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박영균 의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군사적 제재 문제에 대해서 올림픽에 참가하고 이렇게 무드가 바뀌어도 전혀 트럼프 정부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북한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조치로 보통 그 대사 임명하고 철회할 때는 그 이유를 잘 안 밝힙니다.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만들어진 대화 화해 무드 있잖아요. 이거는 지난번에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이 정말 온 국민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온 국민이 이걸 지켜야지 안 그러면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전쟁으로 가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마침 미국에서도 그 상하원 양원이 모두 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지원 결의안을 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과시켰는데 아직 우리 국회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들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그 국회 차원의 지원 결의안 반드시 좀 통과시켜서 우리 앞마당에서 열리고 있는 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나가고 성공한 올림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뭐 지금 왔네요. 5시 좀 넘어 올 것 같더니 지금 왔다는 거 아니에요? 6시 9분에 양양공항에 북측 선수단이 왔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왔다니까 제가 좀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세요. 우리가 마식령이 훈련 갈 때 예. 우리 간 선수들은 예. 태극기를 안 달아요. 예, 예. 코리아란 글자도 안 새깁니다. 예. 그때 북쪽 여자 학기들 오면은 인공기 달고 네. 또 DPR키를 써갖고 있어요. 이게 예. 우리가 정부가 결정할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예. 우리 평화가 촛불날처럼 이렇게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안보가 예. 폭풍 앞에 있는 촛불 같은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또 외교 문제라든지 또 국방안보 또 한미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보가 좀 불안한 부분을 직시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현실을 생생하게 알아야 네. 된다는 대비가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정당입니다. 예. 이제 우리 당 대표나 우리 모든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예. 평창 올림픽 성공한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써놨어요, 제가. 유치한 공, 그리고 또 잘 개최한 공. 그게 합해져서 정말 국민 모두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두 분도 애써주시고요.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로 가는,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남북 동행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두 분과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